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확실히 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추석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는 좀 엑싯을 하려고 하는 건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아직 시간은 좀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석 전까지의 대응 전략에 있어서 저희 관점을 또 잡아봐야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JW 인베스트 곽유종 대표,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헌정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또 반도체가 쉬고요. 조방원이 달립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긍정과 부정 사전에 받은 자료들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조방원 쪽에 있어서는 긍정과 중립으로 조금 달리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분 모두 긍정인 쪽이 지금 없다라는 점. 아니네요. 로봇이 하나 보이네요. 로봇 정도는 그래도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의미일까요? 더 궁금해집니다. 조방원부터 저희 하나씩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조선 기자재단의 움직임이 또 유독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하는 뉴스가 사실 조선주 주가는 쉬어도 뉴스는 쉬지 않고 계속 나왔었거든요. 기대가 꺼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과열은 꺼진 것 같다. 지금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원래 박자대로 온 거면 지금 조선주를 다시 바라볼 때인 것인지 시기적인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긍정의 의견을 주신 정헌정 부장님, 조선 기자재 모두 괜찮다의 판단이시겠네요? 예, 일단 뭐 전방 산업이 괜찮으면 네. 어쨌든 기자재 쪽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해 주셨던 두 개, 조선 기자재 모두 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사실은 시장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 이 조선 쪽은 약간 소외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이 못 올라가서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는데 뭐 오늘은 좀 반대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이 조선 쪽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뭐 조선 종목들 플러스 되는 종목들도 있고 빠지더라도 뭐 소폭 빠지는 정도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때 조금 더 많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었지만 미국과의 어쨌든 이 조선업은 계속해서 이 협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그 MRO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이 조선에 대한 이 기술력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이거 인도에 대한 시기, 그 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밑단에 있는 조선 기자재 역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선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수주를 하고 여기에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저는 좋은 모습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조선 기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뭐 제가 전에 이제 토픽으로 갖고 왔었던 동성화이텍도 보면 네.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조선 기자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빠질 때 오히려 조금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것도 저는 큰 리스크는 없이 조금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가열차게 달렸을 때는 좀 중립 스탠스 주셨는데 이제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는 긍정으로 다시 의견을 상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기회를 보는 것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잠시 후 탑픽을 저희가 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탑픽까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의견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방원 보겠습니다. 방산과 원전인데 곽유정 대표님께서는 조선을 오히려 중립 그리고 방산 원전에서 더 기회 찾아보자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뭐 러시아에 있어서 좀 강경 발언 그리고 러시아 항공기 나토 회원국 영공 침범하면 격추해라 이렇게 좀 더 가격한 발언 또한 있었습니다. 최근에 세트랙 아이는 그냥 당일 조정만 보이고 계속해서 추세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전력 수요가 결국에는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셨다면 서운하게 또 에너토크라든지 뭐 우진
뭐 이런 종목도 우리 기술 이런 종목들 움직입니다. 지금은 어떤 구간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곽 대표님, 긍정 의견이 조방원 내에서 방원에 집중됐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뭘 더 기대한다라는 의미로 볼까요? 일단 뭐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9월 초까지 너무 달렸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로 거의 한 2, 3주 내리 상승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었던 방산 관련 종목들이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도 갈등 고조에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나왔었던 이슈들 보면은 가자 지구전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지금 지상전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산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 방위비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수주 관련 소식들도 여전히 또 들려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세상으로 제가 경고하다라는 이야기를 머니투데이 방송 나오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상으로 봤을 때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쌍봉 구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쓰리봉 구간대를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들도 감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 관련주 중에서는 하나 그룹주들이 좀 더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산 사이클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도 이제 일부 종목들 단에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원전 이슈가 정부 정책 쪽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여당 쪽에서 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이제 믹스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원전 같은 경우 건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재생 에너지 쪽을 먼저 활성화시켜야 된다. 사실 우선순위에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산업부나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듭 또 언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작사 관련 이슈도 나왔다가 지금 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와중에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 테네시 쪽에 SMR 관련해서 80기 정도 대규모 또 계약을 따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SMR 향으로 해서 낙수 효과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계속 좀 관측이 되는 분위기고요. 사실 이제 SMR 관련해서 가장 큰 협력이 기대가 되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형 원전 쪽에도 주기기를 납품하고 있기도 하지만 SMR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이제 파운드리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제 원전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우리 기술과 같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요. 원전 쪽을 보면은 여전히 그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원전 해체 관련 이슈들, 이런 이제 모멘텀이 지금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향으로 해서 한미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교류,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순환매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났었던 반도체와 같은 이런 주도주들이 살짝 좀 눌리는 만큼 다시 조정 줬다가 추세를 지금 다시 좀 바꿔가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로 수급이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일단 추세 매매 관점에서 여전히 상승세 경고하긴 하지만 접근성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눌림 구간대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방산보다도 저는 원전 관련주들을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드디어 이제 65,000원 라인대를 오늘 올렸다가 다시 또 하회를 시켜가는데,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이 정도면 원전주가 강하죠. 그렇다면 이 힘을 한번 더 믿어볼 수 있는 구역으로서 활용 가능하다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갑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다시 AI에 주목을 하는 듯 하는데, 또 다시 AI 투자가 많아지다가 또 AI 투자가 이거 참 자기 참조적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픈 AI를 투자하는 것이 이것이 뭐 미래 고객사에게 다시 또 투자를 해서 한다라는 게 정말 투자의 가치가 맞는 것이냐. 또 해석의 그 아젠다로 올려놓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방향은 AI를 거역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지금 많이 달렸고 소프트웨어 땅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AI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넓습니다만 우리 정원정 부장님께서 AI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 의견이시라면 여기서의 우선순위 배분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AI 관련해서는 뭐 오늘 그렇게 강한 종목들도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쪽 관련해서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분명히 이 투자자분들도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사실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실적도 나오고 하는 게 그렇게 멀지도 않고 나오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먼 미래가 아니고 그렇게 저희 쪽이 가깝게 많이 지금 생활에 스며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코앞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AI 관련돼서 뭐 투자 얘기나 어쨌든 지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정부의 정책과도 어쨌든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AI 밸류체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넓어서 뭘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AI 관련된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같이 움직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AI 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움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텔레칩스나 이런 종목들도 저는 계속 보고 있고 대형주 쪽에서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막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봐서 대형주로 먼저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오늘은 소폭 약간 조정을 받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하이닉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조금은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소형단에서는 뭐 그때그때 이제 움직이는 뭐 또 어쨌든 그 섹터별로 또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때마다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대장주에 따라서 약간 짧게 전략을 하시면 더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나는 짧게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 가져가셨다가 조금 길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완전히 그 하드웨어 단 그런 기술 쪽인 것 같은데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그 엔비디아와 오픈 AI 뉴스 나오고 그게 어제였나요? 제가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로 어제였는데 또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또 쉬어가잖아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방향성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저도 뭐 확인하고 하면 좋긴 한데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막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쉽게 바뀔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걸 하려다가 또 B로 옮길 수도 있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좀 길게 가셔도 된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좀 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드웨어 단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 비중을 두는 것에 점수를 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조금 더 방향 확인 저희도 같이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비슷한 결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쟁점 통해서 저희 액침 냉각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 곽유종 대표님께서는 AI 밸류체인은 중립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액침 냉각은 긍정을 주셨습니다. 사실 GST가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오늘 삼성 공조가 오랜만에 날랐습니다. 원래 끼를 잘 보였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GST 유니셉은 칠러 쪽으로도 묶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른 워트나 KN솔이 움직이냐? 그건 또 아니었었던 상황. 그리고 주가도 아직은 잠들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GST가 아무리 미래 먹거리 잘 잡겠다라고 해도 시장의 관심을 떠들썩하게 가져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금 갸우뚱 모드이거든요. 어떤 관점이세요?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AI 밸류체인 관련해서 저도 긍정 의견을 드려야 되나 약간 오늘은 좀 고민됐습니다. 왜냐하면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기판 관련주 외에는 또 단기적인 또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만 일단은 봤을 때는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일단 두루두루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긍정 의견을 드린 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계속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향 관련
계약 소식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가동이 되면은 열이 발생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잡기 위해서 기판 쪽에서 이제 유리 기판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공조화된 그런 이제 시설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침 냉각 관련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 그것도 연초에 한번 관련 랠리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냉각 시장 쪽을 좀 살펴보면은 약간의 좀 그 혼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냉식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기를 좀 정화해서 차갑게 만드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수냉식 방식에서 이제 액침 냉각이냐, 액체 냉각이냐 이렇게 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 액체 냉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를 이제 관에다가 이제 넣어서 열을 식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 그 열 발생하는 그런 가속기 등을 액침 냉각유에다가 풍덩 빠뜨려서 식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액침 냉각 쪽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정유사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유사 쪽에서 미래 먹거리로 이제 이런 액침 냉각유 시장을 지금 현재 계속 공략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GST 같은 경우에 이런 액침 냉각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좀 대장격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GST가 그 반도체 장비를 만들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크러버와 이제 칠러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랠리에 같이 탑승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그런 장비이기도 하고 칠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공정 내에서도 온도를 제어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 모멘텀이 지금 현재 GST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액침 냉각 관련주 중에서도 확연히 좀 가장 대장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삼성공조도 한번 이제 급등세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공조의 오늘 이러한 이제 수급 자체가 추세 전환의 신호탄 역할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날아가는 것 자체가 이런 AI 시대 그리고 데이터 센터 향 투자 관련 이야기도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액침 냉각 쪽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쪽 관련 섹터는 세 종목 보고 있거든요. GST, 삼성공조, 그리고 이제 워트 이렇게 세 종목군으로만 우리 청자분들이 관심 종목에 정리해 두시고 관련 수급 들어올 때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섹터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엔비디아 쪽 발열 문제 터졌을 때 이쪽에 수급이 좀 강하게 붙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 쉬었죠. 다시 이제 우리 겨울 코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가을 코트를 꺼내 입을 시점에 다시 또 움직이네요. 열이 필요한 순간이 왔나 봅니다. 액침 냉각 그렇다면 세 종목으로 압축해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이고 중립과 긍정입니다. UBS 쪽에서 요즘 그러네요. 저희는 일단은 정원정 부장님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바이오가 계속해서 추세를 견고하게 만들어갈 줄 알았는데 파월 의장의 말 때문일지 바이오가 조금 빠집니다. 특히나 UBS 쪽에서 알테오젠을 한번 치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를 치니까 좀 투매 또한 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을 보면 역시나 가는 방향이 훼손이 없다면 이렇게 많이 밀릴 때가 멀리 지나고 나면 늘 기회였긴 했거든요. 그 관점 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더 크게 봤었을 때 바이오 쪽은 저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쪽은 워낙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 키 맞추기 되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종목별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중립 의견을 냈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련 종목들이 좀 빠진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한 거의 9% 빠져 있고, D&D 파마텍도 한 10%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최근까지 좀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시장도 안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빠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다만 이 비만 치료제 역시도 관련해서
실적이 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실적이 아주 긍정적 영향까지 미치는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빠질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중립 의견을 냈는데 D&D 파마텍도 어떻게 보면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었지만 예. 이번 주에도 사실은 월요일에는 뭐 상한가 갔었죠. 근데 어제도 장중에 좋았었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10%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고 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되는데 다만 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한미약품 관련해서도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오늘 음봉이 나왔고 윗꼬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나오긴 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세는 조금 더 괜찮아서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 종목별로 좀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전처럼 뭐 시장이 아주 좋다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 하면 우르르 다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보다는 아니고 약간 많이 올라있는 그런 자리에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잘 선별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D&D 파마텍 어제가 아니죠, 그제였죠. 급하게 올랐던 만큼 급한 조정이 또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은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추세 견고를 강하게 만들어내는 살도 빠지고 근육도 붙을 수 있는 한미약품 쪽에서 오히려 더 박수를 보낼 수 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곽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긍정 의견인데 역시나 비슷한 의견이실지요? 종목별로 잘 보자일지 아니면 내려오는 거에 있어서도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관점이실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미약품 긍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여전히 블루엠텍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미고비의 뒤를 잇는 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3분기에 이제 임상이 종료가 되게 되면요. 4분기에 이제 결과 발표가 또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빠르게 이제 하반기에 런칭까지 약 지금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또 선반영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그동안 수년간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에 지리하게 갇혀 있었던 맞아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월봉상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한미약품의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신호탄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미고비도 맞아봤고 심지어 이제 마운자로까지 지금 2개월 차 맞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근손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손실이 있고 왜냐면 식욕을 이제 억제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식단 관리로는 아무래도 이제 근력까지 네.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병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한미약품에서 만든 신약 같은 경우에는 근손실을 이제 최소화해주면서 이런 위고비와 같은 체중 감량 효과까지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 하면은 사실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신약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국내 이런 신약이 또 시중에 또 나오게 되면은 현재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위고비나 마운자로보다 가격 경쟁력도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았었던 그런 이제 환자들이 이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초기에 이제 얼리 어답터처럼 네. 맞아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한미약품에서 나오는 이런 관련 모멘텀은 여전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엠텍 관련해서도 이제 이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마운자로도 같이 함께 또 판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 관련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제 다음 달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실적 발표 시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 본다면 비만 치료제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하면서 계속 시세 흐름들 한번 추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려주셨네요. 새로운 패러다임일 수 있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등장을 했죠. 이제 여기서 한미약품 그리고 유통 담당 블루엠텍까지는 압축. 두 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공통되네요. 현재 구간에서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탑픽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또 조선주에서 챙겨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픽은 바로 삼성중공업. 이야. 네, 삼성중공업 사실 전에도 한번 맞아요. 가져오긴 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좀 올라가는 모습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나오면 약간 조금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하자 계속 얘기 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은 저는 뭐 추가 상승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 오늘도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아주 흔히 말하는 정배열로 이쁘게 잘 배열이 돼 있고 뭐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뭐 21선에서 딱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야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좋게 매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고성장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제 급등하지 않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부분 괜찮다. 거기다가 물론 이제 최근에 사실 국내 시장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강했을 때 조선업종들이 좀 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9월 달 들어서 시장 계속 갈 때도 조선 쪽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횡보를 하거나 박스권에 있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이 복선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오늘까지 한 5일 연속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아까 전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소폭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수급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정말 예쁘게 지지 잘 받아가면서 추세 살아 있습니다. 챙겨보고요. 심택은 한 줄 처방 내려주십시오. 정고를 너무 가볍게 갑니다. 곽 대표님, 그냥 홀딩일까요? 네, 일단 오늘 여전히 그 인쇄회로기판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어서요. 확실히 지금 반도체 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세부 섹터 내에서는 이 기판 관련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시세를 계속 좀 주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 이미 목표가도 달성한 상황이고 제가 또 봤었던 구간대가 38,000원 구간대 그러니까 지난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이제 돌파 구간 중요하게 봤었거든요. 이 구간대를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하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5,000원까지 추가 상향하되 38,000원 구간대 이탈한다 하면은 일부 익절이라도 하시라고 같이 함께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가네요. 오늘 탑픽으로 넘어가서요. 바로 원전 우진엔텍입니다. 네,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이제 원전 쪽으로 다양하게 붙어주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제 우리 기술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진도 최근에 신고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자회사격인 우진 엔텍이 좀 덜 부각되는 모습이더라고요. 이 우진 엔텍 역시도 원자력 화력 발전 계측 제어 설비 정비 관련 전문 기업이고요. 지금 원전 해체 쪽 관련해서도 MOU해서 계속 솔루션 또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국제 과제도 같이 함께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을 또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진엔텍 보시고요.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 2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엔텍도 기다리고 있는 구간에서의 낙하채기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양대시장 마이너스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성투하시길 바라면서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